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오후 1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21일 금요일이네요. 이제 한 오후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이틀 쉬게 됩니다. 제가 하루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보는데 그 말하기 전에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지금 대표님은 송승근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명예대표님 허경영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유튜브로서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많은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매불쇼도 봅니다. 매불쇼도 거기서 들어볼 만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매불쇼.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아마 김의준 님의 이제 5배이다.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올라오겠네요. 매불쇼는 오후 2시에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매불쇼에 보면은 성킴이라고 하는 또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스토리도 내가 이렇게 즐겨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성킴 이분이 이제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청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심 청구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봉암 씨라고 있어요. 조봉암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초대 농림부 장관인가 이렇게 하셨고,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서 이렇게 대통령 출마에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득표수를 얻었습니다. 조봉암 선생님이. 진보당 소속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빨갱이, 그 당시는 빨갱이라 그러면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 당시는 빨갱이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뭐라 그러나 옛날로 치면은 어명이다 하고 같은 그 정도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이조시대 때 이럴 때는 어명이다 그러면은 임금의 삼촌이고 아무것도 없어. 임금의 무슨 아우라든지 삼촌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거 완전 절대적이야. 어명이다 그러면 그거는 끝이라고. 그냥 어명에 무슨 불복종을 한다 이러면 삼족이 매력버리니까. 그렇듯이 50년대 초반 50년대 우리 정세 분위기로 봐서는 그 뒤에도 이어졌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통치 기간에도 이어졌지만은 빨갱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제 이랬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조봉암 선생님을 이제 빨갱이로 몰아버렸다고. 빨갱이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재심을 해가지고 아마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았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알았는데 워낙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상세한 거는 잊어버려요. 물론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좀 자세한 걸 좀 알아가지고 이해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도 지금 현재 재심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킴 이분이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영화를 이야기해요. 영화가 1994년도인가 그때 나온 영화예요. 1993년도 아니면 4년도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때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했거든요. 3, 4, 5, 6, 7 이렇게. 그때 5년간 재임을 했는데 그때 만든 영화예요. 제목은 정발이고 이제 감독이 신상옥 감독이라고 그 북한에 끌려갔다가 죽다가 살아나오신 분. 자기 부인하고 같이 부인은 또 자기 남편 찾으러 갔다가 또 북에 끌려갔고. 아니지. 최은희 씨가 먼저 끌려갔지. 끌려가고 또 신상옥 씨는 이제 자기 부인을 찾으러 갔다가 또 북에 끌려갔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 이제 영화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탈출하신 분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이죠. 신상옥 감독이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정발이라고 하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킴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안 그래도 내가 그 영화를 좀 보고 싶어 했어요, 속으로. 그런데 볼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오늘 이제 그 방송을 듣고 아침에 이제 그 열어봤어요.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정발이라고 하는 거 이제 유튜브 치면은 나와요. 정발 신상옥 감독 뭐 영화 뭐 이렇게 치도 나오고 어떻게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남녀 간의 어떤 그 뭐 섹스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뭐 지금도 뭐 나체로 이렇게 막 나오는 영화도 많잖아요. 저 프랑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완전 남자 여자가 완전 나체로 나와서 하는 그런 영화도 많이 있어요. 그 영화가 상당히 그 영화 제목은 내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봤어요. 내가 전에 그 공무원 저기 상수도 사업본부에 있을 때에 1년에 한 번씩 꼭 그 저기 서울 아현동 가가지고 그 상수도 사업본부 전국에 있는 상수도 그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 교육을 받는 그런 일주일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안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저녁으로는 이제 그 영화를 좀 이렇게 많이 봤어요. 볼 때 그런 영화를 봤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3대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본인이 이제 그 어떤 그 성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쭉 촬영한 영화예요. 아주 그 수준작이더라고 내가 볼 때요. 그런데 완전 나체로 나와요. 완전 나체로. 그런 것을 봤는데 이제 그 정발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 여자의 이제 뭐 가슴 드러내는 그 뒷면으로 봐가지고 완전 이제 벗어가지고 노는 거 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거기 영화가 지금으로부터 2003, 2013, 2023 한 33년 전에 나온 영화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노출이 심하더라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려면 이제 그 성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9세 이상 속인, 범인, 소인, 대인, 현인, 철인, 도인 위에 있는 그런 성인이 아니고 이거는 19세 이상만 되면은 누구나 또나게나 다 성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인 인정을 받는 것도 방법이 있더라고. 뭐 간단한 이렇게 막 자기 뭐 휴대폰 번호 넣고 이름 넣고 이래가지고 그 문자로 이제 인증 번호가 오면은 그걸 치니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오늘은 뭐 거진 다 봤습니다.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 보지 않았는데 그때
신성일 씨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신성일 씨가 1937년생이고 2018년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82세로 돌아가셨어요. 신성일 선생님이.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이제 60대기 전에 50대 중반에 나온 영화예요. 그때 50대 중반이니까 뭐 잘생겼지, 신성일 씨. 그분이 이제 그 김재규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김성호 영화 배우고 옛날 김성호 씨의 아들이 김희라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194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남진 선생님이 1946년생이고 남진 씨하고 한 살 차이지. 아마 그 윤형주라고 가수 윤형주가 있어요. 윤형주가 아마 1947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원래가 1947년생 같으면 가벌병정 79이네요. 그러니까 김일아 씨가 79, 원래 79인데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몸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더라고. 이 몸 거동이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김일아 씨가. 남진 씨는 아주 쌩쌩합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아주 젊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김일아 씨는 그 젊었을 때 하도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김일아 씨 자기 그 부인한테 자기 아들 딸인가 둘이를 저 미국 가서 그 기러기 아빠처럼 말이지. 미국 가서 조기 유학 가르쳐가지고 애들 빨리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미국 가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버리고 자기는 또 이제 어떤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뭐 이래가지고 뭐 집을 5채 팔았다든가 이래가지고 뭐 또 하여튼 뭐 그런 일을 보냈다. 그런 건 젊었을 때 너무 난잡하게 하면은 건강이 좋을 수가 있나? 여하튼 간에 김일아 씨는 50대 그 당시 1947년생이니까 57, 67, 70, 87, 97, 50대 전에 40대 후반이고 신성일 선생님은 이제 50대 중반이고 그 김일아 씨는 그 역할이 김형욱이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역할을 하더라고. 그리고 김동현이라고 가수 혜은이 씨하고 재혼해가지고 살다가 또 최근에 또 이혼을 했죠. 김동현 씨가 차지철이 역할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영화를 뭐 나름대로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보니까 한번 볼만한 그런 영화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뭐 영화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리하는 카톡에서는 올려놨는데 거기는 뭐 성인 인정 안 해도 될 거야. 내가 인정을 해놔버렸으니까 보시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제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뭐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건강검진을 해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어제 내가 좀 충격을 좀 받았는데, 키를 재잖아요, 키를 재는데, 아니, 내가 이제 이 회사에 올 때 신체 검사 하잖아요. 우리 회사 지금 다니는 회사에.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2016년 6월 30일 날 이제 내가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를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한 두어 달 이제 이렇게 또 딴 데서 이제 알바 생활을 좀 하다가 하루도 안 쉬었어요. 저는 이때까지. 그리고 9월 1일 날 2016년 9월 1일 날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 이때까지 보니까 뭐 10년째입니다. 참. 어떤 사람 국회의원 출마하면은 말이지, 그 경비도 많이 써가지고 집도 날린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뭐, 집은 안 날리지만은, 하여튼 이 회사 쭉 다니니까 뭐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또 뭐, 나름대로 또 하늘궁에도 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hun성할 거는 하고.
또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새로 새 집도 사고 하여튼 이 회사 다니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회사 안 다니면 뭐 그럴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 회사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회사 직장을 다녀야 봉급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이 세상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돈이니까 하늘군 가는 것도 돈이 있어야 갑니다. 허경영 신인님 만나러 가는데 만 못해도 15만 원은 아니, 한 20만 원은 있어야 가요. 차비하고 뭐 들어가면은 그 면담비 10만 원이고 그런 거 있어야 가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축복도 받아야 되고 명패도 해야 되고 뭐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건축 성금도 내야 되고 자연히 마음에서 우러난다고 그것이 뭐 그렇게 다 돈이잖아요. 거기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금은 이제 그 때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또 민주주의도 아니라고 자본주의도 끝이 났고 공산주의도 끝이 났고 이제는 제3의 중산주의 시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신정정치란 말이에요. 이제는 잡것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뭐 우크라이나에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갔는데 젤렌스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미국에서 우리한테 뭐 200조 300조 줬다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100조도 안 된다. 나머지는 어디 갔노?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다 미국 그 의원들, 상하원 의원들한테 호주머니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산 그 네오콘 세력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제 아래도 그 말했잖아요. 이 정치인이 돼가지고 재산을 정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재산을 정식하려면 무슨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돈벌이를 해, 뭐 사업이나 무슨 뭐 그런 걸 해야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해야 되지. 정치인이 돼가지고 돈을 벌면 되느냐고. 그거는 정치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 그거는 속인 범인 소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잡것들이라 잡것들. 잡것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신정정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른바 중산주의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33가지 공약 중에서 8번째가 소득혁명이거든요. 소득혁명은 뭐냐면은 세계 최초로 중산주의를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여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서 부익부 빈익분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이거예요. 그 중심에 허경영 신인님이 있는 거예요. 말이 너무 비약해서 좀 미안한데요. 어제 이제 무슨 그 건강검진 이야기하다가 또 말이 갑자기 옆으로 가버렸는데 이제 건강검진 우리 회사 우리 회사 내가 올 때 이제 2016년 9월 1일 날 오기 전에 이제 이거 그 채용할 때 그 신체 검사서를 제출해야 돼요. 뭐 이력서도 제출하고 그런 거 서류를 제출할 때 신체 검사서를 하거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입사할 때 무슨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보잖아요. 봐가지고 질병이 있으면은 입사 못 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그래 할 때 내가 이제 그 김해 보건소 가가지고 키를 쟀다고. 키를 딱 재니까 내보고 그 키 재시는 분이 160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는 언제나 163입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 재시는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 아이씨 나이 들면은 키가 줍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내가 처음으로 느껴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신체 검사를 그 자주 한다고 그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그러면은 늘 재면은 한 30년간 내 키가 163이었다고. 30년 더 되지. 그건 한 40년간 내 키가 163이었어요. 그러니까 키는 뭐 재볼 것도 없는 거야. 막 했다 하면 163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2016년 딱 되니까 160이라 그러대요. 그래서
야, 이거 왜 그러냐,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니까 1cm 줄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 뒤로 이제 내가 내 아는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몇 년 뒤에, 최근에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분을 몇십 년 만에 한 번 봤어요. 한 10년, 15년 만에 한 번 봤다고. 두 사람을 봤어요. 보니까 키가 확 줄어들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80세쯤 다 된 거예요. 그분이. 와, 그래, 한 키가 줄어버렸나, 쑥 내려다 보겠더라고. 나도 키가 적은 사람이지만은, 내보다 훨씬 적더라고. 한 20, 30년, 10몇 년 만에, 20년 정도 만에 봤어요. 보니까 키가 푹 줄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키도 줄구나. 이걸 알았는데, 어제 키를 딱 재니까, 이거 서글프대요. 참, 160.5cm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비해서 2.5cm가 줄었고, 10년 전에 비해가지고서는 1.5cm가 줄은 거 아니에요. 놀랐어요. 키가 주니까. 참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건강검진 하느라고 조금 일찍 마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제가 그 텔레비를 거의 보지 않는데 어제는 한번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어제가 2월 20일 아닙니까? 2월 20일에 이제 헌법재판소, 그게 그 10차 헌법재판소 10차 탄핵 심판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은 아니지만은 그냥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방송을 하더라고. YTN 보니까 어제는 이제 그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제 7시 반부터 나왔지. 그 한덕수가 3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5시에는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와서 그 정언을 했어요. 할 때에 윤석열이 또 나왔더라고. 윤석열이가 잠시 나왔다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하니까 잠시 또 퇴정했다가 홍장원 이제 국정원 1차장 이야기할 때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 이제 그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가 있어야 되거든.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설마 대통령으로 지금도 현재는 대통령이지. 내일 모레 이제 결과가 나면은 이제 일반인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이제 작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나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 이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윤석열 다음에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붙여요. 그냥 윤석열이라고 그래요. 내보다 나이도 어리고. 어제 이제 그래서 말을 안 보려고 하다가 또 혹시나 하고 또 들어봤다고. 윤석열이가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을 그래도 한번 들어봤다고. 들어보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개 있잖아, 개. 개는 짖을 때 멍멍멍 하잖아. 우리가 하잖아요. 멍멍멍 하고. 돼지는 꿀꿀꿀 하고 말이지. 닭은 꽃기어 하잖아요. 그런데 개가 죽을 때까지 멍멍멍만 하지. 개가 꽃기어 하는 거는 없다고.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 입에서, 그 윤석열의 입에서 내 멍멍멍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잘 몰라. 몰라. 참, 자기가 이제 윤석열이가 양심의 거울에 눈을 뜨게 돼가지고 이제 그 참회가 시작되거든. 만약에 이제 양심경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다고. 거기에 자기가 양심이 좀 맑아져가지고 보면은
어떤 행위를 할까? 지금은 거의 양심이 마비된 상태라고. 새까맣다 말해, 새까매. 그러니까 뭐 전혀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랬잖아요. 어제 아래 동아일보 하고 회견에서 말이지, 1시간 동안에 윤석열이한테 빨리 국회의원 체포해라는 말을 6번이나 통화를 받았다. 빨리 뭐하노? 다 잡아들라라. 빨리. 다 끌어내라.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전화를 말이지 6번 받았고, 그랬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뭐 참 진짜 장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 우리나라 유권자님들이 4,500만 명 정도가 되면은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뭐 한 1,000만 명 정도는 또 투표를 전혀 안 하는가 봐요. 야, 참 진짜 대통령 선거인데도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나는 뭐 상상도 못 하겠는데, 그런데 그만큼 이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막 대통령이 뭐 윤석열이가 되든지 뭐 이성열이가 되든지 뭐 김건희가 되든지 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투표를, 그래도 투표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무조건 윤석열이는 이번에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 있고, 윤석열이가 죽어도 이 인간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중간층이 있다고. 중간층. 그 중도층을 잡아야 대권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중도층이 지금 현재 기각되기를 원하잖아. 한 60%가 기각되기를 원해요. 기각되기를, 인용되기를, 탄핵이 인용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이제 오늘이 21일이고 22, 23, 24, 25 나흘 뒤에 이제 2월 25일 날 아마 최후 변론이 있는가 봐요. 윤석열이는 자기가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뭐 또 한마디 하겠지 하고, 또 이제 국회 측에서는 또 한마디 할 거고, 정청래가 뭐 하든지 누가 이제 하는 그것이 하나 남았다고. 2월 25일 날 남고, 그 다음에 2주 한 보름 이짝저짝으로 이제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름 정도 되면은 3월 11일 기준해 가지고, 빠르면은 3월 10일 이전에도 될 수 있고, 늦어도 3월 15일까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봉규 씨라고 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시작할 만하니까. 이봉규 씨가 보수 측에 유튜브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이봉규 씨가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 되기 전에, 그러니까 2021년 11월 달에 이제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이 됐잖아, 윤석열이가. 그런데 그 전에 자기가 나와서 이제 배성이라고 변호사 있어요. 여자 변호사하고 나와가지고 윤석열이가 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야, 이거 뭐 김건희 주가 조작한 그 내용을 환하게 알아가지고 이런 인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 비분간개하게 자기가 방송한 게 있어요. 이봉규라고, 내보다 2살 적은데 허경영 신인님하고 아주 친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봉규는 막 이재명이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인간 쓰레기로 봐요, 이봉규 씨는. 그러면은 이제 막 이재명이나 이렇게 문재인을 종북 좌파 세력이다 이래가지고
벌레 취급하는 이런 보수 우파 입장으로 봐서는 이 봉규 말이 엄청 듣기 좋은 소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슈퍼셋을 쏴주는 거예요. 그 돈을 막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때려 죽일 놈, 인간 쓰레기, 악마, 암덩어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자기 입에서 윤석열이는 절대 후보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 그랬는데 대통령 후보로 국민의힘당 후보로 확정이 되고 그 순간부터는 또 윤석열 찬양으로 나가는 거야. 윤석열이 막 이거는 뭐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밥을 먹고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은 뭐 분산안도 있지만은 분할 때는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 말도 있고 견덕사의라고 있어요. 덕사의라고 있다고. 내한테 이익이 생길 때는 이것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는가를 생각해라고. 내가 늘 전에 그 이야기했지만은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양심에 꺼리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 바에는 차라리 노동을 해. 노동을 내처럼 이 손이 말이지 이 보라고 이 손이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안 바르면 안 돼. 하나 갈라지니까 이런 걸 하면서라도 노동을 해서라도 먹고 살지. 왜 그 이재명 씨 같은 훌륭하신 분을 그렇게 막 악마시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매도해가지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슈퍼챗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느냐고. 이재명 씨가 나는 공정하게 봐라 말이야. 이재명이를. 어제 그 이봉규 씨가 그 허경영 신임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 뭐 좀 뭔가 좀 자기도 이제 아삼삼하니까 윤석열이가 탄핵이 될지 기각이 될지 말이지.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는 한 3사람 정도는 기각시킬 거다. 그러니까 5사람 정도 윤석열이를 탄핵 인용을 해도 3사람 정도가 반대를 하면은 6사람이 안 되니까 윤석열이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허경영 신인님께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전화를 한 거예요. 하니까 뭐 이제 허경영 신인께서 그렇게 하잖아. 나는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윤석열이 기각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윤석열이 탄핵 인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어떤 누구 편을 들겠느냐고. 하늘궁에 앉아 계시는데 그 반대파들이 찾아와가지고 난리천둥 법석을 들면 그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고. 그런데 이제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면 말이지. 어떤 사람은 이슬비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랑비라 하잖아요. 가라고 가랑비가 내립니다. 이슬하고 이슬비가 내립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봉규 씨가 자기 편하게 생각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기각된다, 인용이 된다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편리하게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거기 사형 판결을 받고서도 그 풀려났잖아. 풀려나와가지고 이제 풀려났듯이 지금 나는 볼 때에 중요한 이야기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말을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끝나버리네요. 이제 또 12시 50분까지가 이제 그 쉬는 시간이니까 더 이상 못합니다. 또 오후에 또 퇴근하고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허경영.